여러분, 혹시 집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TV를 켜놓고 아무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간만 흘려보낼 때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 저도 참 많이 느껴봤습니다. 친구들은 다 바쁘고 가족은 자기 일에 치여서 자주 만나기 어렵고 그럴 때면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마음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어렵고 밖에 나가기도 귀찮아지고 하루가 점점 길게 느껴지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속에 깊은 공허감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노력과 습관만으로도 혼자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외로움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밀, 그리고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행동까지 모두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잠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오늘 하루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 거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가 된다는 느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축소입니다. 젊을 때는 학교, 직장, 취미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직장이나 집, 건강 문제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친했던 친구라도 이사나 건강 문제로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사회적 연결망이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커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과 생활 환경의 변화예요. 관절이 아프거나 걸음이 느려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면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또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도 자기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겹치면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일상으로 스며들게 돼요. 세 번째 이유는 심리적 영향이에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반복되면 자신감도 줄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조차 어려워집니다. 또한 젊었을 때와 달리 사회적 기대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모든 게 나이 탓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외로움은 환경, 습관, 마음가짐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노력을 한다면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딱 5분이라도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습관만 들여도 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네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느끼는 공허함, 허전함, 쓸쓸함은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과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조금씩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고 외로움이 그냥 자연스러운 운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몇 가지 습관 때문에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친구도 없고 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이 점점 닫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생각이 커질수록 행동은 줄어들고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두 번째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연락을 미루거나 모임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습관이 바로 그것이죠. 귀찮아, 나가도 재미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작게라도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늘 단 한 명에게 간단한 안부 문자만 보내도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SNS만 보고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남의 사진, 여행, 일상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하고 비교하게 되죠. 이런 습관은 외로움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보는 시간과 방식을 조금만 조절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기다리는 습관이에요. 누군가 연락해주겠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외로움은 스스로 쌓이게 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가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연락,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참여 이런 것들이 결국 외로움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나이 탓만이 아니에요. 습관, 태도, 작은 선택들이 지금의 마음을 만들어 온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작은 선택만 바꿔도 외로움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혼자라서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습관과 행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선생님 가명은 매일 딱 10분만 가족과 통화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밥은 먹었어? 처음에는 그냥 습관처럼 하는 통화였지만 어느 순간 김 선생님은 아, 누군가 내 하루를 궁금해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짧은 통화 한 번으로도 마음이 훨씬 따뜻해지고 외로움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취미 모임을 활용한 분이에요. 이모 가명는 매주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 그리기 모임에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그림을 그리러 갔지만 자연스럽게 옆자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 소소한 대화가 모여 어느새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이모는 이제 모임 가는 날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시작했지만 작은 행동이 연결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분입니다. 박할아버지 가명는 건강 때문에 외출이 어려웠지만 자신과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소통하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사진 한 장, 글 한 줄만 올려도 댓글이 달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되는 경험을 했죠. 온라인이지만 충분히 따뜻하고 소중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친구를 만들어야지라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행동,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한 명에게 안부 전화하기, 주 1회 카페나 도서관 가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심사글 1개 올리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스스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혼자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이 습관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늦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관심 있는 취미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찾아 참여해 보는 거죠. 처음엔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마음과 생활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작은 성공 경험을 기록하는 것도 좋아요.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든가 모임에 나가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면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연결되었다라는 기록이 쌓이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외로움에 눌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서 우리는 외로움이 생기는 이유와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비밀을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는 우리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친밀감 회복 훈련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부 묻기 루틴입니다. 매일 딱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밥은 잘 먹었어? 짧은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습관처럼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매일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길게 이야기하려고 부담 갖지 말고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유의 힘이에요. 사진, 취미, 기억, 작은 경험이라도 누군가와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본 예쁜 꽃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취미로 그린 그림을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거 봤어? 한마디면 대화가 시작되고 그 작은 대화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공유는 부담이 아니라 관계를 살짝 깨우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는 작은 도움 주기입니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웃에게 장 보는 걸 도와주거나 친구에게 간단한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작은 도움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고 도움을 준 사람도 뿌듯함과 연결감을 느낍니다. 작은 도움은 큰 친밀감을 만드는 숨은 힘이 있답니다. 네 번째는 정기 모임 만들기입니다. 주 1회 같은 요일, 같은 시간만 약속해도 충분해요. 동네 카페에서 모임을 만들거나 취미 클래스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약속은 외로움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과 시작해도 좋고 혼자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모임에 꾸준히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모든 훈련은 크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못했어라고 자책하지 말고 작은 행동 한 번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번 안부 메시지, 짧은 공유, 작은 도움 하나.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한 달, 두 달 후엔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약간의 보상과 기록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었으면 적어두고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작은 성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어지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외로움을 줄이고 혼자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연락할 한 사람을 정하기입니다. 친구, 가족 혹은 오랜만에 소식이 끊긴 지인이라도 좋아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짧게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연결감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오늘 나는 누군가와 연결될 거야라는 마음가짐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분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단 3가지 적어보세요. 작게는 따뜻한 차 한 잔, 길에서 만난 웃는 얼굴도 좋아요. 감사 일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외로움 대신 작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매일 기록하면 하루하루가 조금씩 밝아지는 걸 체감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주 1회 외출 계획입니다. 카페, 도서관, 공원 혹은 취미 모임이라도 상관없어요. 정기적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혼자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근한 얼굴을 볼 수 있고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관심사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해 보세요. 게시글 하나, 댓글 한 줄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온라인이라도 마음이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5번째, 작은 선물 또는 자기 보상입니다.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오늘 한 행동을 칭찬해 주세요. 오늘 한 명에게 연락했네, 잘했어. 이런 자기 인정은 행동을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기록하기입니다. 오늘 한 행동, 주간 계획, 성취한 작은 목표를 기록해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체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 외로움이 반복되지 않아요. 이 작은 체크리스트를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혼자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로움에 눌리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 가지 행동만 해도 이미 내일의 행복을 위한 작은 씨앗을 심은 셈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의 원인부터 흔히 하는 실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라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느끼는 공허함, 허전함, 쓸쓸함. 그건 나의 탓이 아니라 환경과 습관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배운 안부 묻기, 작은 공유, 정기 모임, 온라인 소통, 감사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혼자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로움에 눌리지 않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한 가지 행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일 또 한 가지, 그렇게 조금씩 쌓이면 어느새 외로움은 줄어들고 행복과 연결감이 늘어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사람들은 작은 행동과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연락 한 통, 짧은 대화, 오늘 한 줄의 감사일기. 이런 작은 순간들이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오늘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고 작은 성공을 기록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내일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연결감을 더 많은 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한 가지 행동을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을 들고 한 사람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혼자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